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 선생님 김사티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구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구름에 대해서 배우기 전 단계, 그러니까 지금 공기 중에 수증기들에 얼마나 이게 들어있는지 또는 이게 습도 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이제 배웠었는데, 오늘은 이제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 단열팽창이라는 단어예요. 단열팽창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이 쉽게 들어보시지는 못했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좀 뜯어보고요. 이걸로 인해서 응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단열팽창에 의한 응결 현상으로 구름의 생성 과정을 이야기하는 요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구름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 생성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구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을 저는 요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구름은 기체입니까? 액체입니까? 네, 구름은 기체는 아닙니다. 기체는 아닙니다. 자, 액체인데, 이 수증기 같은 경우는요, 수증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구름은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체는 아니고요. 자, 액체입니다. 액체 상태인데, 자, 이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던가 아니면 고체 상태로 존재하든가 얼음 알갱이든가 뭐 요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름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액체가 아니라 응결된 액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편할 것 같아요. 응결된 액체. 응결이 됐다는 거는 수증기에서 물로 지금 응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응결된 액체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이 돼서 만들어진 그 액체 상태, 그게 바로 구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해서 생긴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 자, 요거 체크. 요거가 이제 다음 단원에서 좀 다뤄지게 될 것 같은데, 물방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저위도에서 이 물방울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는 거고요. 중위도나 고위도 같은 경우는 얼음 알갱이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상공으로 올라가더라도 0도씨 이하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자, 근데 중위도 같은 경우는 저위도보다는 태양 에너지를 덜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공으로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은 영하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얼음 알갱이가 형성이 된다는 거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요거는 할 거고요. 오늘은 포커스를 어디에 잡냐면 구름의 생성 과정에 한번 잡아볼게요.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려면은 바로 단열팽창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단열팽창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생소하게 다가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단어를 좀 뜯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단열팽창입니다. 단열팽창이요. 자, 이 공기 덩어리가 팽창을 합니다. 공기 덩어리가 팽창을 하는데, 원래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팽창을 하고 수축을 할 때는 열 에너지를 가했을 때 얘네들이 팽창을 하거나 뭐 열 에너지를 빼앗겼을 때 수축을 하거나 뭐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팽창을 하는 것을 우리는 단열 팽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팽창을 하는 거, 요거를 우리 단열팽창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단열팽창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공기의 상승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기의 상승이요. 자, 공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승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지형이 굉장히 높다든지, 요것도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어떤 이유에선 간에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자, 이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기압이라는 것은 떨어집니다. 기압은 떨어지게 되고요. 자, 기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압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공기 덩어리, 수증기 덩어리를 누르고 있던 힘 자체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증기 덩어리가 팽창을 하게 되죠. 수증기 덩어리 팽창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팽창이 일어나게 된다. 요게 지금 단열 팽창입니다. 여기까지는. 그죠? 여기까지는 단열 팽창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 단열 팽창이 공기가 상승하는 동안에 이걸 에너지를 빼앗긴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보세요, 친구들. 이 공기 덩어리가 지금 이 공기 덩어리가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공기 덩어리를 밀어내면서 얘네들을 밀어내면서 에너지를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팽창을 할 때 옆에 있는 애들을 밀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밀어야 되는데 그때 에너지를 써버린다. 그렇게 되면서 이 내부에 있는 공기 덩어리 내부에 있는 열 에너지가 감소를 한다. 즉, 열 에너지의 감소는 바로 뭐다? 온도의 하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여러분, 온도의 하강입니다. 온도의 하강. 어디까지요? 이슬점 이하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슬점 이하가 되면은 바로 뭐가 된다? 응결이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응결된 액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단열 팽창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확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그 온도가 낮아지는 게 이슬점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서 얘네들은 응결을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외부의 공기를 밀어내게 되고요. 자, 공기 덩어리의 내부 에너지를 사용해서 부피를 팽창시키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에너지가 외부의 분자 운동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 내부의 에너지는 감소를 하게 된다. 기온을 하강하게 된다. 언제까지요? 이슬점 이하까지요. 아시겠죠? 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단열 팽창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들으셨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순서대로 한번 가보죠. 자,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착착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선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얘네들은 열 에너지 때문이 아니라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얘네들이 슉 하고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바깥에 있는 공기를 슉 하고 밀어내는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되고, 자, 주변의 압력 낮아지면서 공기 덩어리 팽창하는 단열 팽창이요. 자,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희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팽창이 더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단열 팽창으로 인해서 주변의 공기를 밀어내는데 열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돼서 얘네들은 기온을 하강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기온이 하강된다. 언제까지 하강돼요? 이슬점까지요. 그래서 이슬점 이하로 얘네들이 떨어졌을 때는 수증기가 응결을 하게 됩니다. 수증기 응결을 하게 돼요. 자,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이슬점과 같아지게 되면은 상대습도 100%. 자,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이슬점과 같아지게 되면 수증기 응결이 시작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구름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수증기가 응결해서 생긴 작은 물방울, 요거는 저위도입니다. 저위도. 중위도는 얼음알갱이에 수증기 분자가 달라붙어서 생긴 거, 요거는 중위도나 아니면 고위도가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체크를 할 겁니다, 친구들. 네. 그래서 공기가 그러면 언제 상승을 하느냐? 자, 이 공기가 상승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밀도차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밀도 차이. 따뜻한 공기는 아래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갈까요? 위로 갑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고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갑니다.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밀도 차이에 의해서 얘네들이 차갑고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위아래로 가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에어컨 생각하시고 난로 생각하시면 돼요. 에어컨을 왜 위에다 설치하는지. 네. 자, 지표 일부분이 강하게 가열이 됩니다. 자, 강하게 가열되면 여기 있는 공기 덩어리들도 같이 가열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상승 기류를 만들게 되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나타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거 동고서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태백산맥 같은 경우가 가장 굉장히 좀 좋은 이해가 될 텐데, 여기서 지금 공기 덩어리가 이 지표면을 타고 슉 하고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원하진 않았지만, 이게 지표 덕분에 이렇게 딱 상승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랑 만나게 됩니다.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찬 공기가 밀도가 더 크니까 얘네들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따뜻한 공기가 이제 위로 쭉 이제 올라오는 요런 현상을 지금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여듭니다. 자, 공기가 모여들다 보니까, 자, 공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쭉 모여듭니다. 사방에서 쭉 모여들다 보니까, 여기 있는 공기가 갈 데가 없어서 위로 이렇게 솟는 요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공기가 상승을 할 때 구름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을 하게 되면, 자, 이거 정리합니다, 친구들. 자, 상승을 하게 되면 단열 팽창 일어나고요. 계속해서 똑같은 거 계속하는 거예요. 자, 단열 팽창 일어나게 되면은 온도가 하강하게 됩니다. 자, 온도 하강하게 되고, 자, 이게 이슬점 이하로 되면서, 이슬점 이하로 가면서 얘네들은 저기 응결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응결이 일어난 것들이 뭉쳐져서 구름이라는 게 형성이 될 겁니다. 알겠죠? 네, 간단하죠, 친구들? 네, 오늘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막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구름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좀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한번 볼게요. 이제 저근형 구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름의 종류는 여러분들 옛날에 배우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층운형 구름이라고 있어요. 이거 새털 구름 같은 거죠. 층운형 구름 같은 경우는. 저근형 구름 같은 경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배우셔서 아실 거예요. 얘네들은 위아래로 이게 두꺼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기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얘네들이 만들어진 구름이 요런 거고요. 그래서 위로 솟은 모양입니다. 자, 층운형 구름 같은 경우는요, 옆으로 좀 퍼져 있는 요런 모양입니다. 옆으로 퍼져 있는데, 자, 왜 그러느냐? 공기가 상승하는 정도가 이제 약하게 좀 천천히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층운형 구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친구들? 네, 그래서 이런 구름에 따라서 강수 형태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네, 요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예, 오늘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 사실은 이 구름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 어렵게 다가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저기 잡으실 거는 바로 단열 팽창이 뭔지 요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단열 팽창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난다? 온도의 하강이 일어난다. 온도의 하강이 일어나게 되고, 이 온도 하강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얘네들은 응결이 일어나게 된다. 요게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사실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고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아까도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던 강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위도나 고위도의 구름이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이 강수 과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패들렛에다가 질문사항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녕 친구들. 빠이.